불이 꺼진 교실 안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에 지금은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습니다. 칠판 한쪽에 누군가 적어둔 수학 공식이 반쯤 지워진 채 남아있고 그 아래에는 빨간 글씨로 폐업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의 심장이라 불리던 학원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대한민국의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학생 한 명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가 평균 47만 4천 원이니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이면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학원 직거래 매물로 나온 건수가 5,2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염병이 한창이던 2020년에 3,450건보다 50%나 더 많은 수치입니다.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지금 대한민국 학원가를 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10년 넘게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한 원장은 지난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 원장은 학부모들이 다니던 학원을 3곳에서 2곳으로 줄이고 결국 한 곳으로 줄이더니 그마저도 끊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치동이나 강남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서울 안에서도 학원 운영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목동이나 송파에서도 다니던 학원이 폐업에서 찾아오는 학생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데 학원은 줄폐업이라니 이 모수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핵심은 돈이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소수의 대형 학원으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치동의 한 초대형 입시학원은 전속계약금 수십억 원을 내걸고 전국의 유명 강사를 싹쓸이하며 매출을 폭발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 학원의 연 매출은 1,900억 원을 넘어서며 사교육 시장이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8배 커지는 동안 10배가 넘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반면 동네 학원들은 학생도 강사도 빼앗기며 하나둘 불을 끄고 있습니다.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이 잔혹한 구조가 바로 29조 원짜리 모순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학원이 무너지는 진짜 원인은 단순히 양극화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칼날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나라라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가 학원에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00만 명인데 2031년이면 380만 명 아래로 떨어집니다. 불과 6년 만에 학생 120만 명이 증발하는 셈이고 이것은 곧 학원의 잠재 고객이 4분의 1 가까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2029년이면 초등학교 한 학급의 학생 수가 14명이 되는데 이것은 2023년에 20명에서 약 7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라남도의 한 소도시에서는 학원이 단 2곳밖에 남지 않았고 그마저도 수강생이 한 자릿수라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학생이 줄어드니 학원비를 올려야 하고 학원비가 오르니 학부모는 학원 수를 줄이고 학원 수를 줄이니 경쟁에서 밀린 학원이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치솟는 운영 비용입니다. 물가와 인건비가 동시에 폭등하면서 학원 원장들은 학원비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가 나고 올리면 학생이 떠나는 진퇴양난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학원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월 10만 원을 넘기는 곳이 수두룩하고 보증금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강사 한 명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경력 있는 수학 강사의 월급이 350만 원을 넘어가는데 여기에 사대보험과 퇴직금까지 더하면 실제 부담은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대형 학원이 수십억 원의 전속 계약금을 내걸고 강사를 빼가면 중소학원은 강사를 구하지 못해 수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내몰립니다. 학원 강사라는 직업 자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 강사는 사대보험 없이 3.3% 원천 징수만 적용되는 개인 사업자로 계약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쉽게 채용되고 쉽게 해고되며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는 이 구조 속에서 젊은 인력은 점점 학원업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칼날이 더해지고 있으니 바로 인공지능 과외의 등장입니다. 월 몇만 원짜리 인공지능 과외가 수백만 원짜리 학원 수업을 위협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백만 명의 학생이 인공지능 기반 개인 교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며 학생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어서 기존 학원과는 차원이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적응형 학습 기술을 앞세운
인공지능 교육 기업들이 학교 현장 깊숙이 파고들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의 핵심은 내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사람보다 더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오답 유형과 풀이 시간, 그리고 집중도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 수십 명을 동시에 봐야 하는 학원 강사가 이 수준의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올해 초에는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미국 대학 입학시험 대비 인공지능 서비스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기존 사교육 업체들이 비용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과외가 만능은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기이 없는 아이에게 인공지능 앱을 쥐어준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아이의 감정 상태나 가정 환경까지 이해하는 인공지능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매일 진화하고 있고 학원이 인공지능을 무시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칼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가계 경제가 무너지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교육비마저 줄이기 시작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소비자 체감 경제조사에서 교육비 지출 전망 지수는 2023년 86.5에서 2024년 83.6으로 떨어졌는데 이 지수가 100가래라는 것은 지출을 줄이겠다는 각오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소득 하위 계층은 교육비를 7%에서 최대 11.5%까지 줄였고 놀랍게도 소득 최상위 계층마저 10.7%를 삭감했습니다. 부유한 가정마저 교육비를 줄이고 있다는 것은 이 위기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이라는 신호입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2024년 대한민국의 소매 판매는 전년 대비 2.2% 줄었고 이 감소폭은 2003년 외환대란 이후 가장 컸습니다. 자영업자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학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2024년 3분기에 1.35%를 기록하며 9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염병 시기에도 0.5% 안팎이었던 연체율이 3배 가까이 치솟았다는 것은 지금의 위기가 전염병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방증입니다. 학원 관계자 26만 명이 가입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일같이 절박한 글이 올라옵니다. 개원 2년도 안 된 학원을 내놓겠다는 글이 줄을 잇고 그 댓글에는 나도 같은 상황이라는 동병상련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서울 강남에서 10년 넘게 영어 학원을 운영해온 한 원장은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인데도 대치동과 강남을 제외하면 운영난이 심각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방에서는 학부모가 학원비를 석 달째 못 내고 있지만 원장이 차마 퇴원시키지 못하는 사연도 들려옵니다. 이 원장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돈 때문에 내보낼 수가 없다며 하지만 이런 학생이 3명만 돼도 한 달 임대료가 밀린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젊은 세대의 취업 시장도 얼어붙으면서 학원 수요의 근본인 대학 진학의 의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6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8개월 연속 감소했고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5년 만에 반토막이 나며 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면 학원에 다녀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이 학부모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해온 학벌 신화가 서서히 금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은 역사적으로 비교할 만한 선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가 붕괴한 이후 학원업계가 장기 침체에 빠졌고 전국의 학원 수가 3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 하락과 경기 침체, 그리고 디지털 교육의 부상이라는 3중 충격이 일본 학원가를 무너뜨렸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 경로를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이 가장 낮을 때 1.27명이었던 것에 비해 대한민국은 0.75명이니 충격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살아남는 학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대치동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보조도구를 도입한 혼합형 학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복학습과 정보 분석을 맡고 사람 교사는 상담과 동기부여에 집중하는 방식인데 결국 살아남는 학원은 인공지능과 싸우는 학원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학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이 있는 소수의 이야기이고 대다수 동네 학원에게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학원의 몰락은 단순히 교육업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이 무너지면 그 주변 상권이 함께 쓰러집니다. 학원과 아픈 식집과 문구점과 편의점이 함께 문을 닫고 그 건물의 임대료가 떨어지면 부동산 가치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학원 강사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그들의 소비가 줄면 내수 경제 전체에 파장이 퍼집니다.
무엇보다 사교육에 기대어온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가 근본부터 다시 설계되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80%에 육박하는 사교육 참여율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한 사회 연구자는 한국에서 사교육비는 준조세에 가깝다고 말했는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준조세가 출산율을 더 떨어뜨리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학원이 무너지고 학원이 무너지면 남은 학원에 돈이 더 몰리면서 사교육비가 또 오르는 죽음의 고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교육비가 1% 오를 때마다 합계 출산율이 최대 0.26%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 고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학원비라는 사실은 참으로 씁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학원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사교육에 떠맡겨온 교육의 책임을 이제 사회 전체가 다시 짊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되찾지 못하면 사교육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지금이야말로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공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모든 아이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면 학원 없이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와 사회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꿀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장이 아닌 실력과 역량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한 학원의 불이 꺼지고 있고 한 원장의 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계부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교육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고 인공지능과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른 방식의 배움이 싹트고 있습니다. 학원의 몰락이 비극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나은 교육으로 가는 전환점이 될지 그 답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